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엔뱅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빠르게 좀 리뷰를 도와드리고요. 또 시장에 대한 제 생각과 그리고 오늘 공략할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이제 방송 기다리면서 갑자기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동일 고무벨트 요거 우선 먼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인가라고 봤더니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기업하고 좀 연계성이 있는 DRB 동일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급등이 같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DRB 헬스케어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의 뭐 링거줄 항암제 관련된 부분들 뭐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 동사의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이 목표가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뭐 추후에 이제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당장 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건 아니겠지만 혹시나 이 캐터필러라는 이 고객사를 조금 두고 있는 기업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저가 부근에서 깔아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 고무벨트는 그냥 바닥에 사놓고 슈팅 나오면 그냥 바로 던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무튼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올라갔던 건 아닌 것 같고 이 DRB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우선 제가 잡아뒀던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가격을 뭐 보겠다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수익 뭐 잘 챙기신 분들은 축하나 말씀드리고요. 뭐 사실 이제 DRB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뭐 트럼프 수혜주들이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추후에 투자 포인트를 생각을 하셨을 때는 이 캐터필러, 이 미국의 중장비 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또는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캐터필러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도 이 공급이력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투자 아이디어 포인트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좀 끼가 있을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대코퍼레이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이 종목 제가 어제는 제가 좀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지만 바로 이틀 전에 방송에서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해서는 뭐 많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과거에 뭐 작년에도 이 고속철 사업이나 지하철, 이 우크라이나 지역 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관련된 또 이슈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실적 성장에 대한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차익 실현들이 나와주고 있고 미국장에서도 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나 이런 이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좋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372억이 나왔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제 39%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것들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분기에도 창립 이래 또 최고 실적을 또 갱신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연내 이제 최고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 이게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 오늘 이렇게 추세 전환을 잘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존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는 한 21,000원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사실 이때 한번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가격을 좀 열어두고 한 21,000원 목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까지 지켜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해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에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일부러 좀 털어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저희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현대 에버다임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1차적으로 수익을 챙겨놓고 또 어제도 그냥 전량 매도를 해서 좀 단기적인 조정에 좀 대비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사는 부분들, 밑에서 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좀 시장을 따라가는 환경에서 고가에서 좀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정도의 조정 자체가 좀 버티기가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우선 전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이 여론조사나 이런 선거와 관련된 이 수치 이런 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이 관련된 수혜주들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끝났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좀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계속해서 챙겼다가 풀었다가 이런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리뷰를 좀 빠르게 좀 가볼게요. 코스맥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맥스 주가 흐름이 장 초반에 이제 약간 갭을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전일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이 전일 시간에 상한가를 갔던 부분들이 결국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었던 거, 어떻게 보면 이 인수를 했었던 코스닥스라는 회사의 수익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코스닥스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 아모레퍼시픽의 기존 브랜드나 전반적인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확실히 이 코스닥스라는 그 자회사를 통한 이 수익성 개선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됐던 부분들이 지난 3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코스맥스라는 기업 자체, 이 ODM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제가 상당히 저점에서도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우선 11월 달을 준비하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저는 이 코스맥스는 꼭 바라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저항을 좀 받는 모습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뭐 단순히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상방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11월 달 많은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 대선이라는 제일 큰 이벤트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슈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광군절도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된 일정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동안 부양책 관련된 기대감, 그게 있을만 하면 발표되면 별거 없다 빠지고, 있을만 하면 또 별거 없다 빠졌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구체화된 수치를 발표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번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또 일정, 이 전인대에서의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 우리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그런 수치가 나와준다면 이 중국에서 이 법인을 갖고 있고 실제로 중국 기업과의 조인벤처를 통해서 중국 로컬 기업, 이 화장품 기업들을 고객사로 또 확보할 수 있는 또 동사가 또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돌리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목표가는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10월 중순에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차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거기까지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잘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조선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 늘려보자라고 이제 슬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조정이 조금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좋은 것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이트 자체가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조선주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는 여전히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편입할 종목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18만 1,600원이고요. 종목명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실적 발표, HD 현대 이 조선사들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잘 나왔죠. 시장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었고,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효과, 그 기대감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 컨센을 좀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또 낙폭을 좀 장중에 확대했던 부분들 중에 뭐냐면은 이 9월달 이 조선 쪽 관련된 수주 쪽에서 중국한테 많이 밀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뭐 단기적으로는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이제 이따가 시장 자료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올라가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장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그 자료를 시장 자료 준비한 게 있거든요. 원래 그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바로 그냥 제가 이어서 조금 이따가 방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라고 했던 현대미포, 뭐 HD 현대미포도 괜찮고요. 현대사모 쪽도 지금 비상장 기업이지만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저는 저가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12월 달에 공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밸류업 쪽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또 기대가 붙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시장 자료를요, 바로 조금 보여주시면은 제가 왜 지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보고 계시는 거는 S&P 500 지수의 빅스 지수입니다. 이 볼라틸리티 인덱스라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자, 최근에 이제 전일 밤에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전일 밤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왜 빠졌을까? 시장은 지금 뭔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악재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악재로 해석을 했었던 거는 AI
로 인한 돈을 좀 벌어들 수 있는 그 시기 자체가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들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보다 지금 악재에 민감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빅스 지수는 어떻게 보면 많은 뭐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프로그램 매매를 했었을 때 이 변동성을 또 감안을 했었을 때 어떤 특정 구간을 넘어갔었을 때는 이 변동성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은 자, 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빅스가 여기서 조금만 더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더 킬 수 있으면서 좀 약간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떠 있는 종목들 만약 변동성 커지면 바로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자료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Fear and Greed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75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지수가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어느덧 이 피어 그룹까지, 피어 쪽까지 이 공포 구간까지 조금 내려온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봤었을 때는 우선은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 감안하시고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하라는 관점 그리고 저는 한국조선해양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뭐 120선이나 그런 것들도 아직 이탈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뭐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은 있겠지만 저는 추후에 국내 조선사들이 다시 한번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잠시만요. 목표가는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주말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공개 방송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김태형 검색을 하시면 거기서 공유 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